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이유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배웠던 이론을 토대로 한번 기출문제를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교재 22페이지 참고하셔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상의 모든 거래를 발생 순서대로 빠짐없이 기입하는 장부 어떤 것이냐. 자, 1번에 분계장이 있고요. 2번, 3번은 매입처원장, 매출처원장, 4번은 현금 출납장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회계상의 거래가 일어나면 분계를 하고요. 그 분계를 모아놓은 곳이 어디다? 분계장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1번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매입처원장, 매출처원장, 현금출납장은 지금 이 이론 부분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실기에 가면 저희가 조회할 때 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다음 거래의 결합 관계와 거래의 종류를 올바르게 표시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차입금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분계하실 때 원래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자, 혹시나 나 지금 이 문제 못 풀겠다. 전산회계 2급 이제 막 이론 배웠는데 분계를 어떻게 하냐? 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별표 혹은 동그라미 쳐놓고 다음에 뒤에 가서 분계를 정확하게 배운 후에 다시 푸셔도 돼요. 자, 단기 차입금에 동그라미 칠 거예요. 그 다음에 현금에 동그라미 칠 겁니다. 우리가 동그라미를 치는 이유는 동그라미를 치면 그것에 관련된 계정 과목에 우리가 분계를 하기 시작할 건데요. 차변, 대변, 자, 이렇게 적는 게 분계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차입금이면 돈을 빌려온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갚았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거 나갔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이 올 거고요. 차변은 단기 차입금이 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단기 차입금은 부채라는 걸 알고 계셔야만 거래의 판료소에 의해서 우리가 차변에 부채가 나왔다. 자, 그럼 이거 뭘로 하죠? 부채 감소라고 표현하죠. 자, 차변은 누구네 집이에요? 네, 자산인의 집이에요. 그래서 부채 감소해요. 대변에 현금은 자산인데 자산이 이제 부채와 자본의 집에 놀러 갔네요. 그럼 얘도 감소입니다. 볼게요. 차변의 부채의 감소. 자, 이번에 하나 있네요. 대변의 자산의 감소. 네, 하나 있습니다. 자산, 자본, 부채 이 세 가지의 교환만 나오는 그런 거래를 저희는 교환 거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경우는 자, 시산표와 합계 잔액 시산표 같다고 말씀드렸죠. 오류 어떻게 발견할 수 있나요? 어떤 경우 오류를 발견할 수 있나요? 금액이 틀렸을 경우, 차변에 10만 원 적고 대변에 5만 원 적었을 경우. 자, 그럴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3번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상사의 다음 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요소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루어진 거래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독도 상사는 울릉도 상사로부터 사무용 책상을 50만 원에 구입하고 3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나머지는 카드로 결제했어요. 자, 동그라미 3개 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분계를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만 알 수 있는 별표 혹은 동그라미, 뭐 네모, 세모 이런 거 다 좋아요. 일단 치고 넘어가세요. 분계할 수 있을 때 다시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문제를 이 이론 끝에 넣어놓은 이유는 우리가 배운 거래의 판료수를 정확히 알 수 있느냐 여부를 여기에서 판단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분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뭘 구입을 했냐면 사무용 책상이에요. 자, 사무용 책상이라는 건 판매용이 아니라 우리가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자, 차변에 비품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는요. 이거 구입하기 위해서 뭐 줬냐면 현금도 줬고 카드기 때문에 카드는 항상 미지급금 처리할 거거든요. 자, 미지급금이 나옵니다. 차변의 비품은 유형 자산이에요. 자, 얘 자산이고요. 차변에 왔기 때문에 증가가 되겠네요. 자, 대변의 현금은 자산이에요. 자, 그런데 얘가 대변에 왔기 때문에 감소. 미지급금은 부채입니다.
얘가 대변 왔기 때문에 증가.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거래의 판례소를 정확히 알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우리가 발생하지 않는 거 뭐가 있을까요? 자산의 증가 발생했어요. 비품이 생겼고요. 이번에 자산의 감소, 대변의 현금이 줄었어요. 3번의 부채의 증가, 대변의 미지급금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가 없죠? 4번에 수익의 발생이 없네요. 자, 4번의 문제 이 붕괴는요. 교환거래에 해당하는 그런 붕괴였습니다. 5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자산 계정의 배열 순서가 옳은 것은 정확하게 된 것은 유동성 배열법은 뭐죠? 빨리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 자, 비품, 상품, 단기 대여금, 영업권이 있습니다. 자, 비품은요. 유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 얘는 유형자산. 자, 그러면 상품은 뭔가요? 상품은 재고자산, 판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재고자산. 재고자산. 대여금은요? 돈을 빌려준 거예요. 자, 당좌자산. 영업권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무형자산. 자, 그러면 어떤 것부터 되죠? 우리가 크게는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먼저 있고 유동자산 안에는 당좌자산이 있고 재고자산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순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몇 번 체크할 거냐면 2번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 어떤 게 있었죠? 총 5가지가 있었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까지 여러분 2번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총 5개 얘기를 하면서 주석은 글로 써져 있는 거고 나머지 4개는 뭘로 되어 있다? 숫자로 표현되어 있다 라고 설명드렸었죠. 답은 2번. 네, 그러면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관계에 대한 거래 내용이 일치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의 판례소가 나와 있고요. 저희 다 배웠던 거죠. 자, 가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의 증가가 가네요. 외상 매입한 상품 대금이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이 외상으로 이미 매입한 게 있었을 거고요. 상품 얘를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분개해보면 자, 차변에 외상 매입금 대변에 현금으로 분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외상 매입금이 차변이냐? 자, 이전에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을 했을 때요. 차변에 상품이 올 거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왔을 거예요. 이런 분개가 이미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외상으로 매입했던 거 나 이제 현금으로 갚아야지라고 했기 때문에 대변에 있는 거 없애려면 차변으로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 대변에 현금입니다. 외상 매입금은요, 부채예요. 부채가 차변에 오면 감소네요. 현금은 자산이에요. 자산이 대변에 갔기 때문에 감소가 됩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볼게요.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어 어음 금액 50만 원을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행했던 어음이 어떻게 됐어요? 만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지급했나요? 수표를 발행을 했네요. 아직 모르셔도 괜찮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자, 2번 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요. 지급, 어음, 대변에 당좌, 예금입니다. 자, 수표를 발행해서 받았다. 발행된 수표를 받았다. 그럼 현금인데요. 제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면 당좌 예금에서 수표 발행한 대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당좌 예금으로 분개를 하시는 거고요. 자, 얘도 위에 1번과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상품을 우리가 구입했을 때 외상으로 1번은 구입을 했다면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음을 지급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어음이 만기가 도래된 거기 때문에 차변에 지급 어음이 오고요. 지급어음은 부채이기 때문에 차변에서 감소가 될 거고 대변의 당좌예금 같은 경우는 자산인데 대변으로 가서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번에 정답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인 기업의 기업주 부담의 재산세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문제인데요. 자, 이거 안 배웠겠지만 일단 돈은 현금이 나갔어요. 대변엔 현금이고요. 차변에 개인 기업에서 부담한 재산세 인출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합니다. 인출금.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본의 감소로 볼 수가 있고요. 자본의 감소면서 대변의 현금은 자산의 감소죠. 자, 그래서 3번에 연결되어 있던 게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부채의 증가가 아니어서 답이 아닙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현금을 출자해서 영업을 시작했다. 자, 4번 같은 문제에는 내가 실제로 현금을 출자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이 생기고요.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대변에 생깁니다. 차변엔 자산의 증가, 대변엔 자본의 증가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라번도 틀렸죠. 여러분들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8번. 다음의 계정과 분계장에 기록하는 방법의 묶음이 옳지 않은 것, 잘못된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 자산이에요. 자산은 증가할 때 차변의 기록 맞습니다. 미지급금 부채예요. 감소할 때 차변에 와야죠. 맞습니다. 자본계정 자본금은 자본이에요. 얘가 증가하려면 대변의 기록이 되어야죠. 답은 3번이네요. 4번 임차료 비용이에요. 발생할 때 차변에 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계정 과목 중 증가액이나 발생액이 차변에 나타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대변에 오는 거 보면 되겠네요. 증가액이나 발생액이 차변에 나타나는 거 어떤 거죠? 자산의 증가와 얘는 자산, 차변엔 자산, 발생액은 비용입니다. 자, 자산과 비용이 아닌 거 찾으면 되겠어요. 당좌예금 자산입니다. 차량운반구 자산입니다. 단기차예금 부채입니다. 자, 기부금은 비용입니다. 자, 몇 번인가요? 3번에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부채가 차변에 오면요, 감소가 되겠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현행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잘못된 것 보도록 할게요. 1번, 자산은 현금화하는데 빠른 계정 과목을 먼저 기재한다. 유동성 배열법이죠. 맞습니다. 2번, 장기 차입금을 단기 차입금보다 먼저 위에 표시하나요? 자, 장기 차입금이 단기 차입금 위에 있나요? 아니죠. 단기 다음에 장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중요하지 않은 항목의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자산부채 자본의 총액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총액주의였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 순환 과정을 바르게 나타낸 것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우리 이거 그림으로 봤었죠. 네, 회계상의 거래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계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계가 모여지는 게 분계장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번 혹은 4번이 정답일 건데 이 분기장에서 우리가 전기를 하게 되면 어디로 가요? 총계정 원장으로 간다라고 했어요. 자, 총계정 원장으로 간 다음에 우리가 시산표에서 오류 한번 확인하고 재무제표 마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4번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 및 D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짝지은 거.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인가요? 일정 시점인가요? 네, 일정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일정 기간은 자, 얘 두 개는 어떤 거죠? 손익계산서. 자,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인데 자, 일정 시점에 뭘 나타내는 거냐? 재산 상태를 나타내죠. 자, 그럼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 자, 그 다음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경영성과를 나타낸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 종류 아닌 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까지인데요. 자, 주기라는 거 처음 들어보시죠? 답은 4번입니다.
1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시산표 작성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 어떤 거였죠?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다르게 된 경우에 그럼 몇 번인가요? 4번이 되겠습니다. 대변의 기말 대손 충당금 10만 원을 설정하면서 차변은 얼마? 만 원이래요. 그럼 우리 9만 원의 차이분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4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에 속하지 않는 거 어떤 게 회계상의 거래에 속하지 않았죠? 우리가 구두로 계약한 거는 회계상의 거래 아니다라고 했죠. 자, 1번 폭우로 인해서 건물이 소실됐대요. 재해 손실이에요. 이건 비용입니다. 2번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받으러 온 100만 원이 지급 거절되면서 부도 처리했대요. 부도가 어음 같은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 회계 처리 가능하고요. 세 번째 화재가 발생해서 기계장치에 불이 얼마 붙었습니다. 그럼 기계장치가 어떻게 좀 망가졌겠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4번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연구개발 용역을 체결하기로 하다. 그래서 돈 줬나요? 안 줬어요. 그냥 체결하기로 하기만 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유동성 배열법. 빨리 현금화되는 그런 걸로 먼저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죠. 재무상태표 작성 시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계정 과목. 그러니까 유동성, 빨리 현금화되기 어려운 게 어떤 거냐라고 보는 거고요. 지급어음, 미지급 비용, 예수금은 모두 다 유동 부채입니다. 자, 그런데 사채 같은 경우에는요. 4번의 사채는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부채는 크게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눠졌을 때 비유동이 그 아래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4번에 체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회계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도록 할게요.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정한 시간적 범위이다. 맞죠? 자, 경영 성과는 손익계산서 얘기를 하고요. 재무 상태는 재무 상태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적 범위를 계산을 하는데 자, 그게 회계 기간입니다. 자,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뭐 기본이 되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 좀 바뀔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회계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보겠습니다. 거래처의 채권과 채물 기용 및 계산한다. 자, 이런 목적으로 하나요? 저희가 회계의 목적, 이해 관계자들한테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유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몇 번 체크하시면 돼요?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회계 거래가 발생하면 붕괴를 해야 되겠죠. 붕괴장으로 다 모을 거예요. 정기하면 어디로 보내지나요? 총계정 원장으로 합니다.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다음 중 거래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 1번 현금 100만 원을 추가 출자하다. 자, 분개해 볼게요. 현금, 자본금. 자, 2번 비품 2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다. 비품, 미지급금. 자, 3번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급여. 그 다음 대변의 현금. 자, 4번 은행에서 100만 원을 3개월로 상환하기로 하고 차입하다. 현금, 단기, 차입금. 자, 보겠습니다. 1번은요. 현금과 자본금이에요. 자산과 자본이 나왔습니다. 자, 얘는 교환거래입니다. 자, 2번 비품 자산이고요. 미지급금 부채예요. 자, 얘도 교환거래에 해당하죠. 3번 차변은 비용이 나와 있고 대변에 자산이 나와 있어요. 얘는 손익거래예요. 4번 차변은 자산, 대변은 부채. 얘도 교환거래네요. 그러면 1번, 2번, 4번은 교환거래고 3번은 손익거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문제,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